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선포된 광주 전남의 특별광역연합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부의 5극 3특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신 뒤 광주 전남은 첫 방문이신데 맞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취임 전에 경선 때는 다녀갔는데요. 우선은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 좀 민주주의도 지켜주시고 또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사실은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이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포식을 한다고 해서 이제 같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 지방시대위원회가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이 5극 3특 전국을 권역 단위로 균형 성장을 시키는 일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 정책을 정부의 국정과제로 만드는데 집중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지역별로 다니면서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 출범을 위원장님께서 직접 제안하기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성격의 조직인가요? 그러니까 5극 3특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전국을 수도권을 포함해서 5개의 권역으로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좀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지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은 오늘 그 특별광역연합을 만들기로 추진하겠다는 선포식을 한 겁니다. 광주 전남의 어떤 제안을 하신 배경이나 이유도 있으셨을까요?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뒤에 제일 먼저 온 지역이 어디입니까? 광주죠. 예. 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부터 걸려 있는 해난들도 직접 챙기시겠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 호남의 주민들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는데 그에 합당한 보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첫 번째고요. 네. 그걸 해내려면 광주 전남이 기존 지금까지처럼 각자 도생 따로따로 하는 방식으로는 정부가 세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강력하게 도와드릴 테니 힘을 좀 합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고 그 요청에 신속하고 빠르게 응답을 해주셔서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광주시장님과 전남지사님을 포함해서 그 시도의 의장님들께 감사하다고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 전남도 이 길을 처음 가보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전략을 짜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경제권을 하나로 만드는 거죠. 네. 경제권을 하나로 만드는 거는 기업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주요 대기업들, 특히 첨단 산업, 미래성장 산업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하면 제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사람입니다. 네. 인재입니다. 이제는 힘을 합해서 기업이 볼 때도 탐나는 인재들을 함께 육성하자.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경제권에. 두 번째는 생활권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는 제일 불편한 게 뭡니까? 권역을 다닐 때. 대중교통이거든요. 네. 이제는 지역도 수도권처럼 대중교통만으로도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광역 대중교통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광역집행부와 광역연합의 사무국과 의회가 함께 추진하는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전반적인 청사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그 예. 가운데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예. 이제 경제권 부분에서 인재 양성만으로 과연 이제 기업들의 그렇죠. 지방이 오겠냐. 될 것이냐. 네, 그 어떤 추가적인 인센티브나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3종 세트가 필요합니다. 인재와 규제와 지원이 함께 가져야 됩니다. 규제는 완화하고 기존의 그 시군 단위의 작은 특구 방식 이렇게는 기업들이 이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지역에 투자하겠다 하고 유인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일종의 메가 규제 특구, 광역 단위의 규제 특구를 설정하든지 그에 덧붙여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세제, 재정, R&D 모든 지원책들을 붙여줄 테니까 이제는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제발 투자해라. 그런 지방을 만들면 지방에 투자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기업하고 함께 이제 협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이 사실 단체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전략에 맞춰서 이게 서둘러 추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약간 조금 우려 섞인 시선들도 있습니다. 이거에 네.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에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도 그랬고 충청권 강력연합도 만들어져 있는데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되죠. 제일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역에 맡겨놔서 그래요. 이번 정부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협력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지원을 받으려면 협력해야 되게끔. 그러면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또는 단체장이 그 정치적으로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중앙정부가 지방이 살아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보고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 보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정도 하려면은 누가 오더라도 이 사업을 하려면 내가 반드시 연합을 만들고 추진해야 되겠네라고 할 정도로 지원해야죠.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떤 게 달라졌고 또 이게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처음 지방시대위원장 됐다고 하니까 도대체 거기는 뭐 하는 데냐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치분권, 균형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는 명칭으로 바꿔야 되고요.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을 살리는 컨트롤 타워가 되려면 그에 걸맞는 권한과 그리고 역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지방정부들이 그동안 사업을 국비를 따려면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다 그 공모를 해서 다른 지방정부들하고 경쟁해서 국비를 따오는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다 모아서 지방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자. 그게 이제 특별회계의 자율개정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걸 기존의 3.8조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회계 예산 편성권도 기재부에만 있던 걸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반드시 협의하게끔 만들고 사업의 자율성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방시대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네. 지역 간 협력과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를 위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가교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